그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발표한 시스템 통합 소식 있잖아요. 네, 이게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차세대 항공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복잡해 보이는 항공 규제 시스템이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이게 또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2025년 8월 15일 FAA 발표는요. 이게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 그 이상입니다. 항공산업 전체의 운영 방식이나 안전관리 체계에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거라고 봐야죠. 특히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이비 기업들, 이런 새로운 비행체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회사들한테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소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먼저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기존에는 그 운영 승인 포털 OAPS랑 문서 관리 시스템 외부 PSS 분리되어 있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서류 하나 내고 승인받으려면 이 시스템 저 시스템만 왔다 갔다 해야 했거든요. 아, 번거로웠겠네요. 네, 그리고 FAA 내부에서도 데이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걸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랄까, 비효율의 극치였죠. 시간 낭비, 자원 낭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을 안전보장 시스템 SAS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민원 창구를 하나로 합친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사스는 원래도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는 웹 기반 단일 포털에서 운영 승인 신청하고 문서 제출하고 또 위험 요소 식별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적용 대상도 꽤 넓네요. 파트 91, 121, 135면 일반 항공부터 대형 항공사, 부정기 운송 사업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인증 운영자들이 이 사스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리해지겠는데요. 일단 한 곳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고 또 디지털 서명 수수료도 없어진다고 하고요. 처리 시간도 단축된다니 체감 효과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FAA도 바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병목 현상을 좀 해소하고 데이터 오류도 줄이고 무엇보다 사용자 접근성을 확 높이겠다는 거죠. 물론 기존 방식, 그러니까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당분간은 병행한다고 해요. 너무 급격하게 바꾸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일종의 완충 장치를 두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사스 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조비는 지금 파트 35, 항공운송사업자 인증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착착 준비 중인데요. 이번 사스 통합으로 얻는 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좀 짚어보면요. 첫째로 운영 변경 승인 절차가 아주 간소화됩니다. 운영 변경 승인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노선을 새로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체를 도입한다거나 할 때요. 이런 변경 승인 신청부터 관련 서류 제출, 또 진행 상황 확인까지 모든 걸 사스 포털 한 곳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회 줄어드는 걸 넘어서 사업 확장 속도 자체에 영향을 주겠군요. 그렇죠. 특히 이런 신생산업 분야에서는 시장 선점이 중요하니까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형식 인증, 그러니까 타입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이에요. 형식 인증이요? 네, 조비의 이비토글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비행체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 인증 절차가 필수적이고 또 굉장히 복잡한데 이 과정에서 SSS가 FAA 검사관하고의 소통이나 감독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 그 복잡하고 좀 불확실했던 인증 과정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의미인가요? 뭐 설계 변경이라던가 테스트 결과 제출 같은 것들이 더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정확합니다. 실시간으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바로바로 업로드하고 또 피드백이 오면 추적 관리하기도 용이해지죠. 이렇게 되면 인증 과정이 지연될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운항이나 정비 관련 문서 관리의 통합입니다. 아시다시피 항공기는 안전 문제 때문에 문서화할 게 정말 많거든요. 정비계획, 조종사 훈련 프로토콜 같은 방대한 양의 필수 문서를 SSS의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승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위험 기반 감독,
리스크 베이스드 오버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위험 기반 감독이었군요. 예를 들면 특정 기체의 결함 빈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요. 조비 같은 회사는 이 데이터를 참고해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에 FAA에 보고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FA와 좀 더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십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FA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소통 채널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소통 채널이요? 네. 인증이나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거나 FAA로부터 데이터 요청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수정해야 할 사항을 보고할 때 이 모든 것들이 SAS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이 시스템에 남게 되고요. 와, 정말 다각도로 도움이 되겠네요. 종합해보면 조비가 그 목표로 하는 2025년에서 2026년 상용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규제와 관련된 행정적인 부담은 크게 덜고 또 FA와의 협력 관계는 더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FAA의 시스템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FAA의 규제 패러다임 자체가 점점 더 위험 기반 그리고 데이터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VTOL 같은 이런 새로운 항공 기술을 어떻게든 규제 시스템 안으로 잘 수용하려는 FAA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단순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미래 항공산업을 위한 규제 환경의 어떤 디지털 전환, 자동화 시대를 여는 그런 이정표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FA의 사스 통합은 항공 운영 승인이나 문서 관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고 효율화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EVTOL 선도 기업에게는 형식 인증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영, 위험 관리, 그리고 FAA와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이 전 과정에 걸쳐서 규제 부담을 줄여주고요. 결국 상용화 속도를 높이는데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겁니다. 데이터 기반 규제로의 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항공 분야처럼 이렇게 고도로 규제되는 산업이 디지털화되고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될 때 말이죠. 과연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런 모델이 과연 다른 복잡한 규제 산업, 예를 들면 뭐 의료나 금융 같은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